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환율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좀 원자재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연가스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가스관 그거 터진 거 선생님 계속해서 뭐 유출이 나오고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하고 주식 투자하고 연관해서 할 게 없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 오르냐? 아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추워질 때 이 필요성을 더 느껴서. 나는 No? 저 6불에서 옆으로 기거나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뗄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전기 그 타닥하면 이렇게 전기 난로 같은 거 수출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 뭐 그쪽에서 근데 그거는 뭐 그래봤자 한시적일 것 같고 나는 대체 투자. 그러니까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더 비율을 늘릴 거다. 원전으로 더 가는 게 아니면 석탄 오히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차로 공공요금 인상. 그래서 오늘 가스공사 우리가 45,000원 판 게 가스공사가 33,000원입니다. 네. 가스공사 억 단위 레츠고를 불러준 거야. 한국가스공사. 이제는 눈치를 볼 수준이 아니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시차로 그동안 눌렀어. 근데 이제는 못 눌러 터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공공요금 인상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한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차트적으로 위치 좀 짚어주세요. 딱 모양 끝내줘. 좋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45,000원에서 47,000원에 팔아드리지 않습니까? 딱 전 저점 다시 왔어. 7월 달 그 우리 바닥이었을 때. 그 가격이 3,000원인데 지금 33,000원이야. 근데 전저점이 붕괴되면 더 밑으로 뚫릴 수 있잖아요. 뚫릴 수 있지. 그러니까 지지되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나눠서 사. 그건 귀신같이 뭘 맞춰. 난 그게 꼭 그 사람들 그게 문제더라. 이게 직전 저점 깨면 어떡해. 그럼 더 사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하라. 근데 그렇지. 지금 위치가 선생님 이동평균선 지금 보고 있는 게 121선에서 지금 밑으로 121선 밑으로 깔렸잖아요. 근데 내려왔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래도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내가 1억에 샀어. 그럼 뭐 지금 3천만 원 사. 1,000원 빠질 때마다 2, 3천 더 사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만 원 깨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완료하면 되잖아. 그러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보세요? 공공요금 인상 속도니까 직전 고점이 46,000원이니까 121선이 얼마야? 4만 원이거든. 난 4만 원부터 때릴래. 4만 원부터. 그러니까 막 완전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반등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말대로 천연가스가 9불 10불 다시 가면 더 추세적으로 가. 근데 그 세상은 안 갈 것 같거든. 지금 뭐 부분 동원령 내리고 난리치더라도 그리고 노스트룸 테러 해갖고 그거 못 쓴다고 그래도 만약에 지금 전쟁이 더 강화되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면 하루에 간단히 얘기해서 천연가스 7% 급등하는 파동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일각에선 이거를 미국이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미국이 한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안 했다고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데가 어디냐 봐. 미국. 그럼 다들 그러잖아. 그럼 미국. 근데 미국이 지네들이 했겠어? 대리인을 내셨겠지? 누가? 용병을 어떻게 하든지 뭐 하든지 대리인으로 했겠지. 그래서 했다 그러면 네가 다 갖고 죽어라. 뭐 이런 대리인을 썼겠지. CIA나 그런 애들이 그런 거를 하는 전문가들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가능해. 왜요? 그럼 독일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아니, 독일이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전쟁 그 현 집권부는 전쟁 끝나면 안 돼. 땅 잃어버렸는데. 맞아요. 그 투표도 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우리 찬반했는데 이거 찬성하는데 우리가 먹을 거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 그런 거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그렇게 러시아를 좀 타격을 입혀가지고. 근데 사실 미국이
조금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이 같은 노선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나는 파월 의장 좀 보지 말자 그래. 왜요? 우린 다 그분의 인물 보고 있잖아요. 나는 자넷 앨런 보고 있어. 아 그러세요? 자넷 재무부 장관님. 파월 의장은 긴축해야 되고 금리 인상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막아야 되고 자넷 앨런 몰래 돈 풀어. 넌 땡기게 해라. 나는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학비 뭐 이렇게 통감해주고 그러면 여기 줄이는 에너지랑 돈을 푸는 에너지 이게 더 커. 돈을 푸는 에너지가? 근데 뉴스는 건드리지도 않아. 영란은행에서 이번에 영국 쪽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집권자가 바뀌었잖아. 그럼 지가 칼을 한번 흔들어야지. 그 여성분이 보수적이고 칼을 흔드는 거야. 팔로우 미. 그러려고 그러면 항상 정치적 역학적으로 해석해. 내가 새로운 집권했어. 그럼 그 전 정책을 싸그리 잘라야 돼.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세를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뉴스를 통해서 영국이 이렇게까지 경제가 안 좋아라고 받아들여서 시장을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빠. 그래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정책을 선택했냐라고 보면 가만히 보면 지금 영국은 긴축하고 뭐 할 상황이 안 돼. 그리고 걔네들의 중심이 금융이거든. 근데 지금 보면 금융의 어떤 에너지가 지금 이게 커지냐? 다 죽사발락이 일부 직전이지. 그러다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영국은 미국은 그동안 돈 번 놈들 거 뺏어낼 수가 있어. 네. 기술 그 회사 그리고 걔네들이 다 세계화에 중요하니까 그거 가지마하고 안보하면서 이걸 빼낼 수 있어. 협박하고 테슬라 협박하고 이런 영국은 걔네들 금융위원 보면 감세해줄게, 뭔가 해줄게, 돈 좀 풀어. 이제는 걔네들 양적 완화로 가는 거야. 그럼 영국 파운드와는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국 그 걔네들의 영이고 우리는 슈퍼 강의 달러 이 하나만 꺾이면 돼. 그러면 슈퍼 달러 강이 꺾일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슈퍼달러 강이 꺾일 수 있는 건 통화 스왑? 무슨 뚱딴지 같이 통화 수학이 왜 나오냐 여기서. 우리 달러가 많으면 조금 괜찮아지잖아. 아니지. 지네들이 기축통화인데 무슨 우리나라 입장을 왜 생각해. 그래, 자기들 걔네들은 안 해주겠지. 간단히 해서 CPI가 7만 들어오면 돼. 7만.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럼 금리 인상 속도 늦춰도 되잖아. 그 우리는요? 그럼 그때 우리는 반사 이익을 받는 거죠. 달러가 꺾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루에 2~30%씩 빠질 테니까. 근데 그거 확인이 11월 8일이라니까. 10월 13일은 나는 7자 못 봐. 근데 11월이나 12월은 볼 것 같아. 그 사이에 유가 한 달 동안 더 빠졌거든. 저녁까지 더 빠졌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 가격. 그래요. 주택 가격. 그 여쭤보려고 주택 가격, 그다음에 차 렌트가 뭐 이렇게 메디칼 뭐 이런 부분 그런 쪽만 빠지면 되는데 그쪽은 아직도 조금. 미국도 주택 가격이 갑자기 빠지면은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또 동시에 있어서. 그거 너무 앞서간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거 빠진. 그냥 거품이 조금 줄어드는 단계지 완전 폭락의 단계가 아니라 아니니까. 그게 거품이 거쳤다는 부분까지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7자만 보면 돼. 근데 11월이나 12월은 나는 기대는 하고 있어. 그 선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지금 거기도 이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사이트 보는 데가 있는데 꺾이기 시작하더라. 아, 부동산 그게 가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충 전국으로 퍼지려면 3개월에서 5개월 시차가 있거든.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난 봐. 근데 이제 주변으로 캘리포니아 하면 우리의 강남. 아, 그렇구나. 주변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강남이었구나. 확 와닿네요. 그치. 확 와닿는다. 아유, 이거 굉장한 비유네요. 앞으로 캘리포니아 집값을 참고해봐야겠어요. 자, 선생님 이제 다음은 인플레 감축 법안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돈은 다 퍼주는데 혜택은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국한테 너무
그렇다. 이거 조금 수정해줘야 된다. 현대차 이런 2025년까지는 보조금 대상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안 해줘. 바이든이 져야 해줘. 바이든은 그 성향이나 하는 게 해줄게. 당장 들어와서 적고 그러면 해줄게. 아니 순서를 잘 봐야 돼. 그럼 그리고 강요들은 얘 좀 달래러 보내는 거야. 자기는 해줄 마음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 해줄 시간. 것처럼 이렇게 여지를 주면서 시간을 번다. 그럼 우리 자동차주들이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할 만한 여지는 크게 보이지 않는 거네요. 그런데도 이제 기아가 7만 1,000원이야. 우리가 8만 2, 3천 때리라고 그랬지. 8자는 또 다시 보여. 근데 문제는 7만 원, 8만 원 1년 갈까 봐 문제는 거지. 우리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이 1년 갈까 봐. 근데 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샀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급이 괜찮았잖아요, 선생님.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하네. 그 폭탄이라니까. 현대차 매수, 파생 매도. 그러니까 근데 걔네가 다 팔았어요, 그때 샀던 거? 아직 다 안 팔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팔려면 다시 한번 또 들여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7만 원, 8만 원 만들면서 이거 갖고 장난친다니까. 삼성전자 그걸 나는 끔찍하게 박스피 3년 동안 이짓할까 봐 나는 끔찍한 거지. 그래도 정의선 회장의 거버넌스가 있어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하지 마. 우선 정의선 회장님 혼자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연기금을 점령하면 돼. 연기금을. 무슨 소리인지 확 오냐?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고 선거가 뭐 국회의원 선거가 돼야 되고 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우리 카페에 보면요, 그 박민영 그 관련돼 갖고 왜 이슈가 나왔나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비덴트 뭐 이런 스토리텔링 이 오징어 설계자들 이런 얘기들을 다 그 지금 뉴스에 왜 옛날 그 검사 얘기 나왔을 때 정우성 뭐 킹인가 이슈를 논다. 그거 같이 요새 왜 YTN 올라가고 IMBC 올라가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 같이 지금 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임명이 안 됐어. 복지부 장관이 왜 중요한지 아냐? 국민연금 수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직속 상관. 근데 국민연금 옛날 이사장의 뿌리를 쫙 봐. 그러면 지금 김성주 의원 딱 나와. 한쪽은 장하성 금융계 라인 나와. 그리고 이분들이 밑에 그 도제 시스템으로 본부장이니 기금운영부장이니 이사장이니 누가 있는지 딱 봐. 네. 이분들이 싹 바뀌어야 돼.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현재 우리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위주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민영 이슈 관련해서 비덴트 차트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 건 옆에도 가지 마. 무슨 왜 차트도 어떤 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선생님. 차트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 그거는 하지 말라고 전에도 막 말씀하셨었잖아요. 야, 비덴트가 우리가 쪼찡으로 4,000원대 갖고 한 게임하고 얘가 끝날 때가 가장 화려할 때가 언제였냐면 NFT 메타버스 난리칠 때. 그래갖고 4,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간 주식이라고. 이 주식은 3년 동안 쳐다보지도 마.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게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월에서 5월 달에 내가 이렇게 상장 폐지 될 만한? 상장 폐지하면 이제 검찰 조사나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요번에 계신 분이 누가 되나 팔로우 더 맨 하시고요. 우리 카페 올렸습니다.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인선을 할 거며 그리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꿀 거며 거기에 포트 전략이 어떻게 바뀔 거고 바뀌는데 쉽게 못 바뀌니까 검찰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를 쫙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나오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치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렇게 놓을 때 이쪽 기반의 건설사 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낙연, 정세훈, 그 다음에 김성주 의원, 고려대 장하성, 전주고, 강주고 이 뿌리에 관련된 비즈니스 툴에 관련된 기업 다 제거하지 마. 그리고 새롭게 호흡이 서울대 라인에 경상도 라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책 플랜을 새로운 거 짜서 거기에서 제2의 BBIG 같은 거가 수소, 불경, 간단히 해서 자율자동차, 원전, 건설 이런 것들의 펀드나 이런 아이디가 나와서 앞으로 3년이나 5년 주도할 걸로 이동해. 이게 또 권력투쟁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복지부 장관 임명 이제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시거든. 선택되고 나서 이제 네 사람을 꼽는데 1년 걸리실 거야. 그죠. 뭐 그쪽에서 좀 정리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반대편은 가만히 있겠냐 바보같이. 그럼 선생님 바이오주들은 그래서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이오? 근데 바이오 최근에 뭐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해서 파는 바이오 업체들은 괜찮다. 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괜찮다. 셀트리온 관련 좀 봐야 된다. 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궁금해요. 알츠하이머 개발했으니까 막 네. 해서 하지 마. 하지 마. 오늘 알츠하이머 관련돼 갖고 뭐 3번은 때리라고 그랬어. 그 뉴스도 믿지 마세요. 바이오젠 그래프 보시면 올려놓고 걔네들 뉴스 터뜨리고 때려. 아니 그냥 오히려 삼성 거버넌스가 빨라지겠구나라고 해석하시죠. 바이오젠 딱 공부했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 옵션 관계. 네네. 그것 때문에 분식회계. 그러니까 뭘 통해서 삼성의 거버넌스가 빨라진다라고 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삼성으로 바이오에피스 상장할래나?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그것부터 풀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관심 가지시려면 삼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보다는 삼바가 난데 근데 그것도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 바이오주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버넌스적인 관점이고 그치. 오늘은 오히려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했을 때 때리고 그럼 더 하락을 했을 때 또 잡고 이런 식으로 고개 박스가 10% 같아. 10% 지금 떨어지면 사고 그냥 박스가 100만 원 절대 안 넘을 것 같아. 100만 원 절대 안 넘어요. 그러면 90만 원과 77만 원 사이에서 이것도 6개월? 근데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든 한 10% 정도밖에 안 보시네요. 시가상위는 시가상위는. 인덱스는. 그럼 선생님 우리 다음 달까지 10월 중순까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만한 그 순환 섹터가 뭘까요? 그 시스템 반도체 중저가 중소형주라니까. 근데 왜 건설을 안 가요? 이게 저 건설할 때 한참 좋은 날씨인데. 건설은 내년이야. 내년이에요? 아니 빈살만 그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중소형단에 지금 빈산만이 왔어. 수주 바로 줄 게 뭐겠냐? 뭐올 것 같냐? 원전하라고. 응? 원전에도 그 대형 이런 것들 먼저 주겠냐? 그럼 뭘 줄까요? 그냥 앞으로 잘해봅시다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건설 가려면 한전부지에 건물 짓거나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들어가야 돼. 실적으로 건설주는. 그리고 건설 중에 우리가 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만 왜 보지 않냐면 얘네들은 해외 건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따갖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빈살만한테 따서? 그거의 일부지. 그리고 전체 건설이 레츠고면 정부의 정책의 레츠고 타임을 봐야 돼. 그러면 때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 가자. 그러면 3월이라고 이게. 그럼 11월까지 바닥 잡고 3월 달에서 쫙 강.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주도주려면 지금에서 3개월, 5개월을 봐야 돼. 근데 선생님 우리 건설주는 본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팔고 사잖아. 지금 1년째 보고 있지 건설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1년은 1년 지금 2030년까지 볼 건데. 그러니까 현대가 28,000원, 6만 원, 3만 5천 원, 5만 원. 요번에 또 4만 9천 원. 4만 2, 3천에 샀는데 물렸어. 그러면 3만 5천 원쯤 더 살래. 그리고 요번 고점 돌파하면 팔래. 그거 빨라야 3개월 아니면 6개월이야. 그런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요번 파동에 지방건설사나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문제 검찰 이런 것들 부동산 PF니까 오히려 대장으로 이동하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좀 이 힘이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되는 것도 긴데
그네 완전히 다른 것들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 있고. 그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표현하잖아. 어떤 변동성에 내가 딱 우리 길가에 10명의 애들을 갖고 갈 때 뭔가 위험해. 내가 10명 다 슈퍼맨이야? 아니지. 딱 2개만 안고 튈 수 있는 그 2개 종목으로 가라 이거 아니야. 그런 감각으로 얘기해. 그게 급락파동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최근 들어서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방송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생각 안 해. 그 생각 안 해요? 노상 양매수 걸려. 그냥 체크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걸로. 근데 오늘 느낌이 양매수의 파생시장 결과 어제 오늘부로 파생판이 바뀌었어.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좀 들어올 것 같은 기운이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죽이려고 해서 하는지 추세전인지 모르지만 들어왔어. 바꿨어.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SK 때리면서 선물 수익을 챙기는 데 바빴거든. 이제는 바꿨어. 선물을 들어온 거야.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들어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지수를 올리기 위해. 그렇지. 그러면 이 바닥 꾼들은 지수가 열리지. 야, 요때다가 해먹자. 그런다고. 6월달, 7월달에서 그 8월달, 9월달까지 그 주도주 그 급등한 종목들 딱 보면 중소형단을 그때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그때 해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 그게 그치. 시스템 반도체, 소형 원전, 뭐 그런 쪽.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거는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에너지의 사모펀드나 이 바닥의 꾼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 매도자들. 꾼의 종목. 매도자들. 꾼의 종목들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지고 국내 매수세가 없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하락하니까 돈을 빼고 외국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 다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 누가? 그런 하는 애들. 큰 애들. 그래요? 다 1세대, 2세대, 3세대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다 꼬봉들만 있어.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검은머리 외국인이 이제 움직일 것 같아.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수급으로는 외국인으로 잡히는 사람들의 그 동향을 체크해야 된다. 그럼 개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수급 보지 마. 왜? 아니 막 선생님 우리가 쿠션 돌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지 마요. 그건 방송용 하지 보지 마. 그거는 뭐 시가상위 종목들이고 오히려 그 수급의 평균 에너지가 증가냐 감소냐. 수급의 평균 에너지? 20일 평균의 에너지를 봐요. 20일이 100만 주인데 갑자기 3배 5배 증가. 네. 그럼 떨어져도 좋아요. 오히려 우리 때 아니면 오히려 물건 갖다 때려놓고 밑에서 싹 걷어가고 땡기는 케이스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든 간에 증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네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리고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3개월 5개월에 언론에서 막 떠들어서 뭔가 여러분들 콩값 불수익 해갖고 막 할 수 있는 끌개를 찾아야 돼. 3개월 5개월 후에. 그럼 건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황사 그 연결고리 하나 있고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붙잡뛰면서 뭐 하는 에너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나는 방사는 이번에는 크게 못 갈 것 같아. 왜요? 다른 에너지 우주항공, 인공지능 AI 그걸로 갈 것 같지. 그러니까 현대로템 좋은데 32,000원, 27,000원에서 지지했더니 거의 25,000원 더 빼더라. 그냥 박스 봐. 얼마 박스죠? 25,000원, 32,000원. 32,000원, 25,000원, 7,000원 박스. 그게 한 잘못하면 6개월.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사우디 내용에서 레일을 수주해 오든지. 아니 뭐 수주 얘기는 계속 나와요. 엊그제도 뭐 어디에서 뭐 했다, 뭐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크게 뭐 하지는 않는 게 그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나더 레벨의 뭔가가 빵 나와주지 않는 한. 난 그거를 테슬라 우주를 봐. 근데 현대로템은 우주에 안 엮이잖아요. 잘. 주도주로 안 엮이잖아요. 기업 탐방을 안 하셨구만. 주도주. 그때 땡기면서 이게 우주청 연결고리에
발사체 이 분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고 터트려 버리면 돼. 우리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 이렇게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방산주 옷을 싹 벗고 다른 옷을 입었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이다. 그때 레벨업 되죠. 계속 방산주 옷을 입고 있는 한 여기선 주가는 박스권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데이 10월 26일 날 로봇 박람회가 있을 거야. 로봇 박람회요. 그때 로봇 인공지능 AI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제일 어저께 급락했다지만 제일 강한 주식이야. 그동안 보면 그냥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 하면 50이 최저가가 그냥 저 밑에 있는데 테슬라는 이 박스라고 꼭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지수 KT 느낌이야. 근데 한 방이 있죠. 거긴 더. 근데 그게 되려면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 갖고는 안 돼. 우주. 아니 우주보다 이제는 테슬라가 만든 안드로메이드 로봇 우리 공상에 그러니까 서서 있는 움직이는 로봇을 발표할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테슬라가 만든 이상한 우주집차 타고 그 회수 가능한 발사체를 거기다 실어서 위에다 놓고 트럭하고 사람 안드로 비슷한 로봇을 같이 실어서 달나라 보내갖고 우주 광물 캔에다가 가서 한국에 와서 그 특수 광물을 우리는 이렇게 싸게 조달합니다 해갖고 이런 소설 같은 거를 테슬라 주가 땡기면서 앨런 머스크가 그냥 튀기다 막 날리는 세상일 때 하나 분출할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어나더 레벨의 선생님 말씀드리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그룹이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 들어서 뭐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그룹주 중에서 또 우주 쪽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주하면 그냥 한국 항공 우주 하자. 항공 우주 있잖아. 딴 거보다. 그리고 현대 로템은 정의선 거버넌스 회장님 그거잖아. 로봇도 껴있지, 여기도 껴있지, 저기도 껴있지.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그 대주주의 거버넌스 탐욕만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거를 하는데 하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다 끝났어. 그 니콜라 그거를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갖고 요번에 꼭 재작년에서의 SK그룹 보는 것 같아. 그래놓고 따상도 와 해놓고 우리한테 다 넘겨갖고 난리 그거 같이 하나도 한 게임 다 끝난 것 같아. 하나그룹주도. 그게 신호가 대우조선해양 주판 거. 나는 그게 이제 후계구도로서의 큰 게임은 끝났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생명 가자는 게 이제는 삼남 쪽 가자. 장남은 끝났구나. 차남. 차남인가? 차남 쪽 가자. 이렇게. 삼남 김동선 씨는 호텔 앤 리조트 쪽이고 차남이 한화생명 그쪽입니다. 자세한 것은 거버넌스 책을 쓰시면 거버넌스 책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시장에 10월인데 월요일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하늘이 열린 날 태어나셨군요. 와! 말로만 참 따따따보. 개천절에 네. 태어나서 피해가 많습니다. 빨간 날이라 금요일이 아니라서 아쉽다. 자, 선생님 그 월요일장 쉬어가잖아요. 화수 목금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파생시장에서 그 시가 그 종목들의 터닝이 나왔다. 연속성이 13일까지 어떻게 되나. 그리고 13일이 다음 주만 보는 게 아니라 13일이 CPI가 일단 CPI가 모든 시장의 변곡점이야. CPI. 거기서 8.3이잖아. 네. 8.2나 8.1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급등파동 나오는 거야. 기술적. 근데 8.5 나와. 그럼 또 한번 맞고 가. 그럼 우리 한 달 더 튀어. 그럼 삼성전자 여기 그 사이에 올려놓고 또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도주보다는 롱숏만 보고 그럼 속에서 리오프닝,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의 어떤 큰 그거의 에너지는 난 중국. 16일 시진핑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분은 SOC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성장률 정책 써. 그래서 고리 알루미늄 올라가. 그럼 우리는 소재주 같이 가.
그게 반도체 1등, 석유화학 2등.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많이 빠지잖아요. 롯데케미칼은 화학인데 기대를 좀 해볼까요? 기대 안 해. 네. 아니 아버지 거부터 먼저 그럼 해야지. LG 화학 쪽에 롯데 지주. 아니 화학 가신다고 하셨을 거 화학 관련 주. 아니 롯데케미칼도 들어가. 근데 지금 14만 원까지 빠졌나? 많이 빠졌어요. 17만 원에 샀지. 그냥 계속 모으는 종목이고 3년 후 얘기야 이거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김동관 얘기하는 거야 롯데그룹에. 그러니까 하나그룹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김동관 쪼개고 합치고 해외에 나서 니콜라 했다가 짱돌 맞고 이걸 계속 지금 요새 신도미 회장님은 베트남 뭐 줍줍 계속 하잖아. 보면 뭐 인수합니다 하면 꼭 롯데야 요새. 열심히 하세요. 그지? 봐봐. 그냥 뭐 쇼카도 그렇지 무슨 뭐 유통업체도 그렇지 막 줍줍줍줍 왜 할까? 왜 할까라고 생각해봐. 열심히 하려고 돈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호텔 롯데 상장 전에 판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롯데그룹, 코롱그룹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화학 업체가 이제 중국이 3연임 확정 이후로 역시나 소재 뭐 화학 이런 쪽 섬유 화학 쪽도 갈 거고 좀 SOC 뭐 반도체 이런 쪽이 간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되. 근데 그것도 단타. 요새는 주도주 셈은 중소형주의 개별주에서 뭔가 선수들이 붙은 게 나지. 시가 상위 레벨은 20%도 잘 안 나는 시장에 거래대금 7조, 코스닥은 5조. 인덱스 펀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빌려 다 때리는 시장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CPI 발표되는 거 볼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원전이랑 또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불거져 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시장 되려면 환율이 안정되면 봅시다. 환율이 안정된다는 거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지. 그러니까 1,400원만 깨도 좀 조금 안심하겠어. 조금 안심. 그냥 매일마다 그냥 심장 이렇게 물론 50씩 땡땡땡 맞는 거는 1,400 아래서는 안 나와. 그런데 1,390원에서 1,450 이거는 심장이 계속 박동. 하루에도 20원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꼭 또 틈새를 공격해. 우리 잘 때. 그러니까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럴 때 돌아버리겠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다음 주는 조금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서 또 공부를 많이 해보면 마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 갖고 뭐 해결될 일 없어. 다다음 주도 그래. 그러면 개별 종목들도 3개월 코스에 그 때를 싸게 사서 기다리는 코스고 그 사이에는 환율 연동해서 어디서 안정되나. 그게 트리거가 13일이란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일까지는 양매수나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하시면서 주무시고. 그리고 막 이런 얘기들 많아요. 이거 지금 팔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팔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날 있잖아. 30%만 팔아보세요. 그때. 오를 때 팔고 그 다음에 또 환율에서 그 다음에 또 공격해가 떨어져요. 그럼 떨어질 때 다시 사시고 그러면서 10주라도 늘려보시죠. 조금씩 대응을 해보시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 말고 저희가 했던 영상들 쭈루루 보시면서 이랬지 저랬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책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살짝 떠나 계시는 것도 물론 좋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여행하시는 것도 물론 좋고 또 저희 책 많이 선생님 책도 많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구나 복잡계가 무엇이구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카페에 올려주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